반갑습니다. 자연폴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걷기 운동 총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한 내용은요, KBS 생로병사의 비밀, 여기에서 걷기 운동에 대해서 여러 번 방영을 했습니다. 제가 전부 찾아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KBS 건강혁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BS 명의, 이런 데서도 걷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AI, 챗GPT와 바드에게 물어서 그 내용도 실었고, 그리고 코파일럿에 검색을 해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걷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제가 전부 모아서 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들으면 그냥 좀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1번 걷기 운동 어디에 좋은가, 2번 정상 보행 방법, 3번 10cm 더 넓게 걷기, 그리고 4번 계단혁명, 5번 걷기가 무릎 관절통에 미치는 영향, 6번 하체 근육 강화 운동, 7번 걸으면 위험한 사람들, 8번 보행 교정, 이렇게 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걷기 운동 어디에 좋은가가 1번입니다. 여기에 뭐 나온 대로 우울증, 폐질환, 당뇨, 고혈압 다 좋습니다.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관절염 다 좋고요. 콜레스테롤에도 좋고 골다공증, 골관절염, 비만에도 좋습니다. 네, 다 좋습니다. 꾸준히 걸으면 뇌졸중 위험이 30% 감소하고 혈당을 낮추고 혈압이 10mm 머큐리 낮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걷기를 하면은 좋지 않은 데가 없다 할 정도로 다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이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기본 운동이 되겠습니다. 정상 보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걷기는 똑바로 서는 자세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걸으면 오히려 해롭다는 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정면으로 봤을 때 좌우 균형이 잘 맞아야 한다. 이쪽이 이제 정면을 제가 그려놓은 건데, 정면으로 봤을 때 어깨도 이렇게 딱 맞아야 되고요. 예, 골반이나 이렇게 딱 맞아서 좌우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머리도 이렇게 반해서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도 안 되겠고,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귀, 어깨, 고관절, 발목, 바깥쪽 복숭아뼈가 일직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일직선이 거울로 보시고 일직선이 되는지 이렇게 보고, 안 되면 교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등이 굽지 않아야 된다. 등이 조금은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되지만은 이렇게 거북등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굽지 않아야 된다.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쏠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어깨를 펴고 턱을 당겨야 한다. 예, 당겨야 합니다.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본적인 자세가 되겠습니다. 보행 방법 두 번째는 뒤꿈치, 발바닥, 발 앞쪽 단계로 걷는다. 걸을 때 이렇게 걸어야 돼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발바닥 전체로 딛고 발 앞쪽으로 체중이 넘어가면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좀 더 상세히 나열을 한 건데요. 밑에는 뒤꿈치, 그 다음에 발 옆날, 옆날, 그 다음에 새끼발가락,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순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한 거고요. 기본적인 거는 발 뒤꿈치, 발바닥, 발 앞쪽 이렇게 걸으면 되겠습니다. 손은 측면에서 바라보며 앞뒤로 잘 전다. 측면을 바라보며 이렇게 바지가 있으면은 이 바지 쪽으로 손바닥이 가야 되겠죠. 바지 반대쪽은 손등이 가야 되고, 어떤 사람 보면 손등이 앞으로 가고 손바닥은 뒤로 가게 흔드는 사람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측면을 바라보며 앞뒤로 잘 젓는다. 팔은 천천히 걸을 때 펴고 빨리 걸을 때 구부린다. 그거는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걸어야 됩니다. 빨리 걸으면 이렇게 달리기 할 때처럼 이렇게 앞으로 굽어지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출발은 두 발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출발을 합니다.
발과 발, 오른쪽과 왼발 사이에 이렇게 주먹이 하나 들어가도록 이렇게 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은 여기에 나왔듯이 걸음이 빨라지거나 보폭을 넓히면 간격이 좁아집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할 때는 주먹 하나 정도 해서 그러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발 뒤꿈치가 닿자마자 발바닥 전체를 디디면 안 된다. 그 말은 요게 맨 1번에서 말했듯이 발 뒤꿈치가 1초라면 발바닥 1초, 발 앞쪽 1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0.5초, 이거는 1.5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스무스하게 똑같이 나가야 된다. 예. 쿵쿵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3단계가 부드럽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목과 무릎에 충격이 심하게 된다. 이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은 10cm 더 걷기, 넓게 걷기인데 이거 KBS 생로병사 비밀에서 방영을 했죠. 예, 저도 앱을 다운받아갖고 그때 10cm 더 걷기 열심히 하고 했었는데 확실히 10cm 더 넓게 걸으면 좋습니다. 보폭 10cm 더 넓게 걷기는 근력을 키우고 연성을 회복시킨다. 천천히 조금씩 넓혀간다. 처음부터 10cm 바로 넓히는 것보다 조금씩 넓혀서 10cm까지 넓혀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한번 읽어보시고 유튜브를 하다가 글자가 많은 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이 세워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1시간에 4.2km 정도 걷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cm 더 넓게 걸으면 대퇴사두근, 엉덩이 쪽 근육, 발목 근육, 허리를 세워주는 척추 길이근, 장요근 등이 좋아진다. 다 좋아집니다. 걷기를 하면은. 요 참고사항이 하나 있는데 일본 연구에서 단순히 걷기만으로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걷기만으로는 충분하다 할 수 없고 근력 운동이나 민첩성 등을 높이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일본에서 연구한 건데 실제로 이제 걷기를 하다 보면은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걷기만 하면은 거기다가 10cm 더 넓게 하면 좀 낫고요. 그냥 산책처럼 하면은 많이 부족하죠. 물론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분들은 좀 그 정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나이가 덜 든 사람들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병행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하시다 보면은 근력 운동이 필요할 거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10cm 넓게 걷기도 하고 또 근육 운동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여기는 일본에 있는 김현경 박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예,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에 계시는 분인데 보행 속도보다 보폭이나 보격, 보행 간격, 보행 각도, 그리고 왼발 오른발 보행 각도 차이가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런 얘기. 보행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보폭이나 보격, 보행 간격 이런 게다는 거죠. 옆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보행 간격은 요게 오른발 왼발 사이 그 거리 요걸 보행 간격이라고 합니다. 예, 보격, 보행 간격은 요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폭, 스텝은 앞 오른발 왼발 뒤꿈치에서 뒤꿈치까지 이게 스텝입니다. 예, 스텝. 원래 스텝 바이 스텝 하면 한 걸음씩이죠. 근데 그 한 걸음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스텝이. 한 걸음은 요 한 걸음은 오른발이면 오른발 뒤꿈치에서 오른발 뒤꿈치까지의 걸음을 한 걸음이라 그럽니다. 예. 스트라이드가 그러죠. 예. 스텝하고 스트라이드는 다릅니다. 예. 그리고 요 스텝 위드도 있는데 스텝 위드하고 보행 간격하고 또 달라요. 요 한쪽을 이야기하는 거고 스텝은 한쪽만. 예. 스트라이드 위드는 양쪽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폭이 좁을수록 보행 각도가 클수록 낙상이 심하다. 이 말입니다. 보행이 좁을수록 총총걸음으로 걸으면 더 위험하다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75cm에서는 한 번도 안 넘어갔는데 66.5cm의 보폭을 가진 사람은 여러 번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보행 각도도 마찬가지 요 보행 각도죠. 이렇게 발바닥에 이렇게 각도 이게 이제 이렇게 걷는 분도 있고 자 걸음 걸을 때 이렇게 걷는 분도 있죠. 이게 팔자 걸음이라 그러죠.
일자 걸음이고, 이렇게 걸으면 안짱다리 걸음이라 그러죠. 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각도가 11.3도에서는 여러 번 낙상했고 7.7도에서는 한 번도 낙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각도가 크면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보폭이 10cm 넓어지면 보행 각도가 작아지고 보행 간격이 좁아지고 발걸음이 힘차진다. 예. 보폭이 10cm만 넓어져도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걸음이 되고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각도도 좋아지고. 자, 보폭의 범위는 키에 따라 다른데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 방식입니다. 자기 키 곱하기 0.45 또 키 곱하기 0.37 요게 가장 작은 걸음이고 요거는 가장 큰 걸음입니다. 요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자기 키에서 마이너스 100을 하면 보통 보폭이 되는데 요건 조금 작습니다. 예. 물론 최저보다는 좀 크지만 요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자기 키가 170의 경우에 적정 보폭은 63에서 77cm인데 요게 어떻게 나오냐면 170 곱하기 0.45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70 곱하기 0.37 하니까 62.9 그래서 63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보폭의 범위를 정할 때 현재 보폭이 적정 보폭의 최대값에 가까우면 그대로 목표 보폭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자기 키를 재서 여기에 170인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거의 77로 걷고 있다. 그러면 그대로 목표 보폭을 하면 된다. 그대로 걸으면 된다 이 말이고 최소값에 가깝다. 그러면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63 정도로 걷다. 그러면 10cm를 더해서 목표 보폭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20cm 더 넓히면 근육의 움직임은 더 많이 일어나지만 속도가 느려지고 관절에 무리가 크고 낙상 위험도 높다. 20cm 정도 갑자기 넓히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위험하다. 예, 근육의 움직임은 많지만 더 위험하다. 예, 무리가 많이 가고. 그래서 10cm만 늘리는 걸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10cm 늘리면 뭐 여러 가지로 좋다. 예. 단 걷는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는 걷는 자세 앞에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충분히 보시고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계단 혁명입니다. 이것도 KBS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상영을 한번 했죠. 계단이 걷기가 굉장히 좋다. 일주일에 3에서 5회 30분에서 60분 정도 걷기 운동을 그때 권장을 했습니다. 산책을 5분 하면 13kcal가 소모되는데 조깅 5분은 45kcal고 계단 오르기는 30kcal가 소모됩니다. 예. 조깅보다는 좀 약하지만 산책보다는 2배 이상 강하죠.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 0.5칼로리를 소모를 하면 건강 수명이 8초가 연장이 됩니다. 0.5에서 계속 0.5씩 8초로 계산해 나가면 됩니다. 1kcal는 16초가 연장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이제 최대 심박수, 운동할 때 심박수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심박수는 요게 측정 방법은 220에서 본인의 나이를 뺀 결과치가 최대 심박수가 됩니다. 그러면 50세는 220-50이니까 170 이상은 하면 안 된다. 최대 심박수는 170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단 오르기를 해보니까 요거는 계단 오르기를 해보니까 어째 되냐면은 1.5배 정도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남자 심박수 60회 후반에서 110회 초반으로 높아졌다. 이 사람의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는 170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정도 운동이란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사이가 유지될 때 중정도 운동이라고 한다. 따라서 계단 오르기는 중정도 운동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아주 강한 중강 정도의 운동이 된다. 심박수로 보면은 그냥
일반 심박수에서 약 1.5배가 되고 그 정도는 이게 중정도 운동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옆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말고 계단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임영웅 씨의 노래는 반대로 돼 있는 노래도 있는데 그건 빨리 가려고 하는 거고 지금 운동에서는 반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말고 계단으로 다니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명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 건데 한번 읽어 보시고 여기에 하버드대 동문 집단 조사에서 일주일에 20층 미만 오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20층 이상을 걸어 오르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21% 이상 감소했다. 일주일에 20층 미만을 오르는 사람 그리고 20층 이상을 오르는 사람, 이것은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사망률이 21% 감소했다. 21층 일주일에 오르는데 뭐 20층 오르는 거 얼마 아닌데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단 걷기가 그만큼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국인 실험도 했는데 이게 이제 의사 이야기는 다이어트 효과와 다리 힘 강화 두 가지 다 노릴 수 있다. 그 계단 걷기를 하면은 계단 오르기는 달리기 하듯이 지면에 닿는 순간 무릎에 충격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면에 꾹꾹 눌러가면서 지지하고 올라가는 방식이라 무릎 건강에 안 좋은 운동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거기에 출연했던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단 오르기가 무릎에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릎 관절이 여기 이제 또 있죠.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사람에게 계단 걷기가 도움이 되나 이렇게 물었더니 관절염 환자의 특징이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서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것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한 운동을 선택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아도 계단 걷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에너지도 많이 소모하게 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무릎 강화를 하는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걷기 특히 뭐 10cm 더 걷기, 그 다음에 계단 걷기 이런 거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지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운동 참여했던 분들도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걷기가 무릎 관절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중강도 운동, 걷기 운동을 실천할 경우 무릎 관절통 위험률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도 다 좋아졌습니다. 중강도 운동을 해도 좋아졌기 때문에 또 이거는 의사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중강도 운동보다 걷기 운동이 좀 더 효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고령층이 되면은 차츰 중강도 운동이 어려워지죠. 그러면 이제 걷기가 오히려 낫다.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릎 관절통 위험률을 보면은 연령별로 보면은 55세에서 64세를 보면 1이라면 75세로 가면 2.6, 2배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 종류는 운동을 실천하면 1이면 걷기 운동을 안 하면은 1.5가 됩니다. 중강도 운동을 미실천할 경우는 1.18 정도가 되는 거고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절에 통증이 있는데 걸어도 될까요? 이 질문은 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상마다 나옵니다. 관절에 통증이 있을 때 걸으면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겠지만 관절 자체의 기본 생리가 움직임이 있어야 관절 연골도 영양이 공급되고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 연골이나 뼈 구조물들이 더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아프다고 맨날 집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방 안에만 있으면 조금 걸어야 관절 자체가 영양이 공급되고 기능도 잘한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운동을 시작하라. 무리해서 운동하지 말고 점차 늘려나가면 됩니다. 좀 아프면 조금 낮추고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운동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아프다, 많이 계속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여섯 번째, 하체 근육 강화 운동을 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을 오래 잘 사용하려면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한다. 관절염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허벅지 있죠.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걷기를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허리와 관절에 모두 도움이 된다. 허벅지 근육은 척추가 받는 충격을 분산시키고 무릎이 받는 하중을 분산시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허벅지 근육 없이 걷기를 하면 관절염은 심해지고 통증도 심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허벅지 근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걷기 하는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체 근육 강화 운동을 제가 그 TV 영상이나 인터넷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았습니다. 먼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많이 하시죠.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고 여기 보면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 다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어 근육, 인대 및 결합 조직 등을 강화, 유연성도 향상시키는 게 바로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보통 뭐 기본적으로 런지하고 같이 12에서 15회 뭐 이렇게 3, 4세트 뭐 5회 세트 이렇게 하고 1분 쉬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 밑에 보면 25회 곱하기 4 25회를 4번 4세트로 하고 100회를 한다. 한 세트에 30초 휴식을 한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는. 근데 이제 그 자기 연령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스쿼트 주의점은 무릎이 발끝보다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의자에 앉듯이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앉는 것을 조금 덜 앉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더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은 요만큼 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밑으로 이제 풀로 내려와도 되겠습니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에 맞게 하면 되겠습니다. 런지 보겠습니다. 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런지의 가장 그 주된 목표는 균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균형 잡힌 근육 형성과 허리 강화 운동 및 고관절 유연성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12회 15회 뭐 4세트 이렇게 하는데 25에 4세트 해갖고 100회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런지도 마찬가지로 주의점은 발끝보다 앞으로 무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를 모았다가 앞다리가 앞으로 나오면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고 발끝은 이렇게 뒷발은 세우고 앞발은 여기 팽팽하게 다 닿습니다. 다 닿고 여기도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은 물론 이 런지를 기역자 니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90도까지 안 꺾고 이렇게 좀 더 각도를 주면 되겠습니다. 무릎이 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데 풀로 내려오면 되겠는데 안 좋은 사람들은 너무 무리하게 내려오면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드도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 다리 무릎을 꿇고 한쪽 발 반대편 발을 이렇게 들어서 합니다. 엎드려 팔 다리 들어 올리기라고 하죠. 허리 복부 근육 코어 근육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초 딱 들고 10초 유지하고 4세트 4회를 3세트 30초씩 휴식하고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의 몸에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무릎을 꿇고 하는 분들도 있고 위에 그림 있죠 하나 무릎 안 꿇고 이렇게 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조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하체 근육 강화 운동 보겠습니다. 브릿지 많이들 하시죠. 브릿지도 합니다. 엉덩이 근육과 척추 기립 근력을 강화시킵니다. 10에서 15회 3에서 5세트 20초 휴식하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밤에 자기 전에도 하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거보다 좀 더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도 많죠. 바로 무릎 밑으로까지 발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 몸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끝서기가 있습니다. 발끝서기 종아리 근육 강화에 좋다고 되어 있죠. 많이들 이야기하고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요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 그러죠. 정맥이 올라갈 때 펌프질을 해주는 종아리 근육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많이 합니다. 50회에서 100회 이렇게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플랭크는 코어 근육 강화 전신 운동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30초에서 1분간 정도 유지하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하면은 뭐 한쪽 팔을 든다든지 다리를 든다든지 해서 다른 근육과 같이 강화시켜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 이게 이제 그 무릎 안 좋은 분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많이 하라고. 이거 많이 하면 무릎 굉장히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무릎 주변 근육 강화에 좋고 통증도 감소되고 한쪽 무릎하고 혹은 양쪽 무릎을 다 펴서 동작을 한 뒤에 10에서 30초간 정지하고 2, 3회 반복한다. 수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 걷기 이것도 이제 저도 이거 많이 하는데 이 다리를 크게 쫙쫙 벌려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리 근육도 뭐 좋아지고 교정도 좀 되는 것 같고 하늘 걷기 좋습니다. 그리고 레그 프레스도 공원에 가면은 있죠. 저희 공원에도 있는데 하반신 근육 강화, 관절의 균형 감각 개선 12에서 15 해 4세트 1분 휴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기에 그 적어놨습니다. 적어놨고 이것도 이제 무릎이 안 좋은 분은 완전히 끝까지 그 무릎을 오므리지 말고 조금 각도를 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자기 몸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 횟수는 요거보다 좀 더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험한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 위험하냐면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환자들이 장시간 무턱대고 걷게 되면 그것이 좋은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의 압력을 높여주고 신경뿌리를 압박하는 효과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상을 봐가면서 그 정상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걷는 양을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의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척추 협착증이나 디스크 환자가 무턱대고 걸으면 안 된다는 거죠. 차츰차츰 늘려가면서 조금씩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식단도 중요하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허리가 많이 아픈 경우 훌라후프 흉내를 낸다. 훌라후프를 직접 돌리는 게 아니고 훌라후프 돌리듯이 허리를 돌린다. 그걸 많이 이제 시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제가 적어놨습니다. 또 나오네요. 걷기 넓고 강하게 걸으면 무조건 좋을까? 보폭이 넓고 강하다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고 오다리 내반설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분들이 있어요. 무지외환증이라 그러던데 이걸 의사들이 횡하치가 붕괴돼서 이제 이 발바닥이 넓적하게 된답니다. 원래는 발바닥이 이렇게 아치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보기에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발바닥이. 그런데 이제 이게 힘이 없어지면서 내려앉아서 이런 게 온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폭을 줄이고 너무 많이 걸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되겠어요. 걷기를 하는데 계속 아프고 점점 더 아프면 걷기를 중단하고 원인을 찾아야 된다. 어느 정도 아픈 거는 참고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조금 조정을 하면 됩니다. 양을. 근데 너무 아프다 계속 그러면 병원을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다리 뭐 이렇게 X 이렇게 다 있습니다. 내반설, 외반설 이렇게 오다리와 안짱다리 이렇게 있는데 걷기를 할 때 통증을 피하고자 발 바깥쪽 또는 안쪽으로 디딤으로써 상태가 점점 더 심해지고 통증도 심해진다. 이런 분들이 약간 그렇게 걷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꾸 한쪽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이렇게 걷다 보니까 더 심해진다 그래요. 이런 경우에 임시방편으로 병원에 가서 자신의 발에 맞는 깔창을 맞추어 신으면 도움이 된다. 생로병사에 나왔는데 깔창이 이런 분들 깔창이 별도로 제작을 해서 신더라고요. 그러면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심하면은 한번 가보셔야 되겠죠. 이거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자기 보도블록 같은데 가서 측정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각도기를 갖다 댔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발 왼발 별도로 이렇게 이 발은 예를 들어 오른발은 똑바른데 왼발의 각도가 더 이렇게
그 각도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 생로병사도 나왔는데 남자 실험자가 오른발이 안으로 7도 정도 기울어져서 응치부터 아래로 내려가서 바깥이 당기고 아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 운전을 오래 했는데 엑셀을 밟을 때 오른발이 바깥으로 그 간다는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자기가 안쪽으로 돌려갖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의사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를 잘 보고 자기가 똑바로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행 8번은 보행 교정입니다. 보행 교정을 보겠습니다. 부하를 줄여주는 운동인데 걷기는 퇴행성 관절염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퇴행성 관절염 평가 지수 변화를 보면 수중 걷기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가장 효과적인 그 걷기는 수중이다. 수중 걷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중 걷기 수영장에서 연습한다. 수중 걷기 효과 뭐 통증 완화, 관절 가동성 향상, 근력, 균형 감각, 심폐기능 향상 이렇게 있죠. 병원에서는 무중력 걷기도 합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부하를 완전히 줄여서 무중력 상태에서 걷는 것도 병원에 가면 있기 때문에 아주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다 그러면은 그 병원에 가봐야 되겠고요. 자가 교정, 자가 진단도 뭐 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보도블록 같은데 자신의 걸음을 분석하고 교정하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요거는 이제 뭐 요 정도는 똑바로 걷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요렇게 내측으로 걷는 안짱다리 쪽으로 이러는 것은 바깥에 팔자 걸음 걷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보도블록에 걸으면서 한번 분석해 보시고 자기가 좀 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 맞게끔 걸으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는 이 보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교정을 해야 되느냐는 앞에 제가 2번 정상 보행 방법하고 쭉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3번, 4번 한번 쭉 보시고 하면 됩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예. 링크를 1, 2, 3, 4, 8번까지 밑에 그 제목 우리 그 지금 유튜브 나오는 거 보고 계신데 그 밑에 유튜브 밑에 보면 제목이 있고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글자를 클릭을 하면은 바로바로 1번부터 8번까지 바로바로 갈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해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걷기 운동 종합편으로 제가 나름대로 다양하게 찾아가지고 그 분석을 하고 여러분께 가능하면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